4부는 과학과 사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결국 과학은 과학에만 머물지 않고 과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과학을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대 뉴턴 패러다임은 근대사회 및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과학의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면 근대과학에서는 절대 시공간과 절대 불변의 물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환경과 유기체의 관계를 무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 철학은 물질의 일정 양을 강조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환경의 일정한 성질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정치와 사회에서는 고정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정된 환경에서 생존 경쟁, 계급 투쟁, 무역 경쟁, 전쟁 등으로 나타나고 결국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정오의 복음이 서구에서 이어나서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번창하는 유기체는 자기의 환경을 개조하고 상부상조하도록 자신의 환경을 개조하는 유기체들로 되어 있고 그 유기체들이 지금까지 번창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과학은 무엇보다 전문가 및 전문가의 능력을 심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의 무지한 상태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 사회가 되어 있기에 거기에 대한 통합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추상관념들이 터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대세계에서는 중세기의 지식계급이 고수했던 금욕생활 대신에 완전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을 도외시하는 지성의 금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뉴턴 패러다임이 아니라 유기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 과학과 근대 세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오디세이아에서 자극과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들 사이에 차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습관을 가진 다른 나라는 적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열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 패러다임과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유기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대한 모든 설명에서 차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이한 종의 결합이 존속을 낳는 것이지 홀로 있다고 존속을 낳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컨대 전자와 양자의 결합, 그리고 상이한 수목들의 결합, 상이한 민족들의 결합,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존속을 낳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동을 멈추게 될 때 인간의 삶에서 향상도 멈추게 될 것이다. 신체 이동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몸의 힘은 더욱더 중요하다. 5부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근대 세계에 사용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유물론, 단순 정의, 정신과 물체, 파학적 시공간, 유기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개념은 뉴턴 역학에서 빚어진 철학적 세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상에서는 물질을 궁극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그런 물질에는 아무런 감각도 가치도 목적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분자는 맹목적으로 운동합니다. 육체에 있는 분자도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주된 역할을 한 세계상이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정의는 물질 시공간 속에서 단순히 위치를 점거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물질 공간 내 이곳과 시간의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간의 어떤 변화에도 물질은 분할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이 경우에 물질의 팽창이나 진화를 설명할 수 없고 시공간의 구성적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턴 역학에서 빚어진 아주 중요한 시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물체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은 지각하고 고민하고 추이하지만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물질은 정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7세기 과학은 과학의 객관적 세계를 위해 정신과 물질이라는 추상관념을 제시하고 물질과 정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기에 빛깔, 소위, 맛, 감촉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윤리적 행위와 자연은 전혀 무관한 것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화학적 시공간은 단순 정의에서 벗어난 가장 구체적으로 자연을 보는 시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란 분리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구성적 시공간이고 이것은 모든 존재는 이미 상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사무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있으며 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이 하는 시공간은 언제나 다른 시공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네가 그린 루앙 성당은 사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파악적인 시공간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루앙 성당이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유기체라는 개념은 화이트헤드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양자, 분자 및 생명체 등은 모두 유기적 통일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기체란 조직화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화이트헤드는 자연과 인간은 모두 조직화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분리될 수 없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분과 전체, 사건과 가치의 결합을 통해 이원화된 세계상을 극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